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학우 여러분. 덕성여자대학교 온라인 근화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강민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온라인 근화제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게스트를 한번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게스트는 곽정은 작가님이십니다. 곽정은 작가님을 힘차게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저희 덕성여자대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곽정은님을 기다렸을 현장 관객분들과 온라인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뭔가 인사를 드렸는데 목소리는 들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라도 좀 멀리서나마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는 동안 저도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받았던 고민들 중에 첫 번째 사연은 인간관계에 관련한 고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요즘은 인생에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성인이 되면서 미래를 스스로 어떻게 그리며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어떤 길을 밟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만큼 저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무기력한 인생의 슬럼프 시기에 곽정은님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극복해 나가셨나요?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의 최고의 슬럼프 시기는 지금 돌아보면 20대였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졸업하려고 할 때, 이제 7학기에서 8학기 넘어갈 때 보통 취업 원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도 아마 그렇겠죠? 7학기에서 8학기 넘어갈 때 여기저기 이제 뭔가 나를 이렇게 종이 몇 장에 그 형식에 딱 맞춰서 뭐 어디를 졸업했고 점수는 뭐고 이렇게 뭔가 나에 대한 설명서를 써서 처음에는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 나 이런 데 아니면 난 안 내. 이렇게 하고 느긋하게 내기 시작했는데, 와, 진짜 단 한 군데도 서류, 이제는 이게 하도 오래되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서류 전형을 단 한 개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이거 뭐지?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이러면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회사에 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7학기에서 8학기 사이 이 과정을 되게 겪으실 거예요. 근데 붙여줘도 갈 마음이 없는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웬걸? 갈 마음이 없는 회사에서도 저를 서류 전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과정을 한 60번, 정확히 기억하는데 60번 떨어지고 61번째에 드디어 서류가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해서 저는 61번째에 입사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가 제일 최초의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너 정도면 당연히 뭐 이런데 네 친구들은 이런데 가는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매일매일 이 합격 소식을 기다리시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맨날 불합격했습니다라는 문자 통보만 받으니까 컴퓨터를 켜는 게 두렵고, 그래서 이 슬럼프 때 제가 뭘 했냐면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죽어야 되나? 약간 이런 단어를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은 좀 죄송하기도 하고, 사실 요즘은 더 심각한 취업난, 고용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심정은 저는 어쨌든 그랬어요.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으니 나는 이제 졸업하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자기가 쌓은 노력이 있어도 슬럼프는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 나 말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슬럼프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난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자부해. 난 자신 있어. 하지만 그걸 60번을 한 3달, 4달에 걸쳐서 누구는 합격했대. 누구는 어디 갔대. 누군 첫 연봉이 얼마래. 이런데 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 압박감이 굉장히 저를 뭔가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슬럼프죠.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은 똑같고 이제 와서 뭘 추가할 것도 아닌데도 그 감정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친구가 쓴 사연에서 저는 이 단어를 조금 보고 싶어요. 그동안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상담 심리학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배운 심리학적 지식을 살짝 말씀드리면 밝고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어요. 보통 밝고 긍정적인 걸 뭐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잘 될 거야. 그래, 이번에 떨어졌지만 난 잘 될 거야. 난 열심히 했으니까.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내 친구들 다 막 어디 합격했대, 어디 얘는 2군데나 붙었대, 3군데나 붙었대 이러는데 저는 60군데 떨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괜찮아 이거 되겠어요? 밝고 긍정적인 거 절대 어려워요. 괜찮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밝고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 그냥 세상이 그런 밝은 필터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외부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기업체의 평가에 의해서 너 아니야? 넌 낙방.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지만 때로는 어떤 학교를 떨어지는 경험을 하듯이 노력과는 별개로 평가받는 순간 괜찮아 잘 될 거야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게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고 긍정적인 거 먹힐 때가 있어요. 어린이 시절에는 그게 먹혀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들은 그냥 밝아서는 그게 적당한 파도에는 밝은 걸로 이제 대처가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잘 될 거야 라는 선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라는 지금 내 상태에 대한 긍정인 거예요. 긍정이 의미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을 우리가 계속 이해해 오기를 좀 긍정적으로 살아. 그래 잘 될 거야. 그러나 돌아서면 갑자기 마음이 막 어두워져요. 나는 긍정적으로 살아왔었는데 이제 안 되나 보다. 어떡하지? 나 이제 비관적으로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건 내 인생에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구나? 힘들구나. 나 오늘 많이 지쳤구나. 친구는 합격했는데 나는 또 불합격해서 나 지금 마음이 완전 자기 패배감 쩔고 있구나 라고 내 마음에다 대고 예스라고 해주는 게 진짜 긍정이에요. 2번째 사연 갈까요? 네, 2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이 사연도 조금 흔한 소재인 만큼 많은 학우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 만났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몰아치는 후폭풍을 감당하는 중인데 괜찮을 듯 하다가도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또 생각이 나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극복해 가는 중이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해주고픈 것도 다 해주었던 사람인 만큼 이별을 먼저 말하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고 몇 번씩 다시 새겨봐도 더는 관계 지속하기가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어 끊어낸 거라 솔직히 결정 자체는 후회하지 않고 상대를 보고 싶다거나 돌아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얼른 털어내고 안 그래도 바쁜 학업에 열중하고 싶은데 머리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떠오를 때마다 누군가가 심장을 밟고 있는 것처럼 먹먹하게 아파와서 정말 숨이 막혀요. 그냥 울고 싶을 때 펑펑 울고 흘러가는 대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잊혀지는 날이 온다는데 저는 왜 이런 감정이 잘 나아지지 않는 건지 언짢기도 하고
남들 다 겪어본다는 이별 하나에 일상이 너무 흔들려서 공부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에 멍하게 시간 날리고 나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싶어서 스스로한테 그러지 말라고 따져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말끔하게 털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애와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글을 쓰고 너무나 많은 경험을 또 실제로 경험했고, 제 나이가 43인데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겠어요. 여러분보다 거의 지금 2배를 살았는데, 그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도 적응이 아주 쉽게 되진 않아요. 한 명 떠나보낼 때마다 지금도 저도 아프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다시 인스타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나 이 나쁜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익숙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이런 이별과 어떤 내처짐이나 배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번째 배신이니까 괜찮네, 이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이 나이에 또 배신을 당했어, 내가 이 나이에 양다리를 당했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하면서 늙어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면 여러분 어렸을 때 무릎 깨졌던, 그래서 막 철철 피났던 그런 기억 있죠? 매번 까질 때마다 아프죠. 찰과상이라고 그게 2번째, 3번째라고 해서 안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땅과 슬라이딩 해가지고 제대로 까졌을 때 그 충격은 아마 기억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심하게 넘어지면 턱까지 이렇게 슬라이딩 하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아픈 건 되게 우리한테 딱 새겨지죠. 아, 뭔지 아는데 그렇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아픔은 첫 번째 아픔대로 되게 선명한 거. 바로 그 과정이에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그것도 한 2-3달 만났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만났다가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당연히 후폭풍이 있죠. 만약 우리가 AI여서 혹은 로봇이어서 자, 지금까지의 기억을 뿅 삭제하겠습니다, 그 SF 영화도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칩을 빼서 기억을 지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별과 이 열심히 사랑했고 진심이었지만 결국은 모닥불이 이렇게 꺼져서 그냥 흔적도 없이 재만 남는 것처럼 되어버린 나의 젊었던 시간, 그 사람과의 추억, 이게 뭔가 그냥 과거의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증발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기억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 성장을 하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복귀해서 되돌려보고 리플레이 버튼을 머릿속에서 눌러서, 아, 정말 나쁜 놈이었지만, 아, 진짜 걔 진짜 나한테 못되게 대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어느 부분은 또 좋게 추억으로 남긴다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되게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줬던 사랑이니만큼 어떠한 판단이 들어서 솔직히 결정 자체는 후회하지 않아.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을 하고 이 관계를 스스로 종료하는 체험도 해본 거죠. 힘은 들어요. 지금은 힘이 드는데 이건 굉장히 큰 성장의 재료가 되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이는 경험을 통해서도 인간은 배우지만 스스로 좋아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가라, 우리 길이 다르다, 이걸 스스로 선언해 본 사람은 그 관계로부터 무조건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거는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체르니 30번의 1장 이런 걸 배우면, 오늘 배우면 내일 좀 익숙하게 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경험, 그리고 실패를 통해 어떤 나에게 인지된 이 어떤 중요한 깨달음은 몇 년 뒤에 그것이 발현돼요. 바로 다음날 이별이란 이런 것이군, 힘들지만 난 이런 걸 깨달았어, 이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내가 상사에게 깨지고 있을 때 그때 배운 게 그때 발현되거나,
친구가 갑자기 나를 배신했을 때 지금 상처를 통해 배운 것이 그때 뭔가 나를 위로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분은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내 정말 중요한 친구가 예를 들어 이별했단 말이에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실제로 끝내보고 그것을 통해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친구가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가 분명히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바로 생기지는 않을 뿐이에요. 저도 얼마나 많이 깨지고 다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절대 아픔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냥 아픔이 사람에 대한 불신감으로 결론이 나에게 날 수도 있고, 이 아픔을 통해 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난 내 마음에 대해서 더 배우는 사람, 내 슬픔에 대해서 좀 더 담담해지는 사람, 무뎌지는 사람 아니고, 아 그래 슬픈 일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좋아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스르르 끝나기도 하지, 그게 연애이기도 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 나 좀 멋진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시험 준비하듯이 이걸 틀렸어, 이걸 통해 빨리 내가 이걸 다음 점수는 내가 중간은 망했으니까 기말로 내가 이걸 백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목적성을 가지고 덤벼들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요.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여러분이 한 30대쯤 되면 20대 때 경험했던 것들이 분명히 자산이 돼요. 저처럼 40대가 되면 20, 30대 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경험해 봐야 되고,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를 좀 경험한 기록으로 내 마음에 두고 이렇게 계속, 아 그렇구나, 나 좀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좀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별의 단계는 보통 5단계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아니야, 이런 일은 나에게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다시 연락 오지 않을까, 이렇게 부정을 해요. 그 다음에는 연락이 안 와, 정말 끝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나쁜 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에휴 그래,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내가 잘못하기도 했지, 뭐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타협을 해요. 타협의 기간이 좀 지나고 나잖아요. 진짜 끝났다는 현타가 오면서 우울감에 빠져요. 되게 우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사람 만나서 나 진짜 끝났어 그러면서 친구 붙잡고 막 울고, 막 그 사진 막 보고, 막 사진 하나씩 그때서야 막 지우면서 또 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이 사이클이 몇 번 도는 사람도 있고, 딱 이렇게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감 겪다가 바로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사이클을 3-4번씩 겪거든요. 다시 우울했다가 다시 또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여러분에게 너무 길지만은 않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끝내도 이렇다니까요. 차이면 어떻겠어요, 그죠? 차이면 더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끝내놓고도 이렇게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구나, 되게 힘든 거구나, 이제 남자는 믿을 수 없어, 이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지, 무엇을 느끼고 있지, 내 삶에 지금 내가 어떻다고 느끼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좀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인생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많이 한 사람에게 매진했잖아요. 몇 년을 사귀면서 얼마나 나의 일상을 이 사람과 같이 뭔가 맞추려고 애를 썼겠어요. 뭐 취향도 맞추고 시간도 내주고 막 그 사람 고민도 내가 막 해주고. 근데 이제야말로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기쁨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연애 안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그런 거죠. 나 놀이공원을 너무 많이 가본 거예요. 서울에 있는데도 가보고, 경기도에 있는데도 가보고, 홍콩에 있는 놀이공원 다 가봤는데,
그것이 나에게 대단한 기쁨을 이제는 주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이제 놀이공원 말고 그냥 잔잔한 호숫가에 가서 그냥 내 얼굴도 보고 내 마음도 비춰보고 이게 지금은 저에게 되게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또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타인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분명히 또 즐거운 생애 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20대 때는 즐겁게 연애하고 너무 몰입하지만 말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을 알아가면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곽정원님의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나눠봤던 고민들이 갓 성인이 된 대학생부터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게 된 사회 초년생들까지 한 번쯤은 다들 해봤을 고민일 것 같은데요. 곽정원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성 온라인 근화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우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인생 선배라는 말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78년에 태어나서 많이 살았을 뿐이지요. 저보다는 무언가가 좋아진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78년에 태어난 여성으로서 제 몫을 열심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배우고 모든 경험에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자신의 중심을 잡고 세상으로 뚜벅뚜벅 더 걸어나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97년 즈음에 태어난 여러분들의 또 의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보다 또 20년 늦게 태어난 여성들이 언젠가 우리와 함께 이런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 때 정말 열심히들 사셨군요.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서로에게 뭔가 인사이트가 되어줄 수 있고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세상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고민들 어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오늘 많이 들었어요. 이게 남 얘기 같지만 또 우리 모두의 얘기고 저에게도 ING형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치게만 합니까? 아니면 성장시킵니까?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모든 고민은 너무나 다 귀하죠. 보석 같은 질문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인생의 선배가 되십시오. 이 선배도 이 언니도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성 온라인 근화제의 마지막을 곽정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학우분들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